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점수. 네. 점수를 주신다면. 뭐 90점, 95점. 95점? 네, 잘했어요. 야, 역대 보수를 대표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95점 주곤 그렇다고 저한테 뭐 한 자리 달라는 소리 절대 아니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자, 2, 3일 동안은 그냥 핫하게 대한민국을 달군 여인 김여정. 그 김여정 일행이 예.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난다면은 평창 올림픽을 흥행몰이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대성공했죠. 예, 예.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 면에서 고맙죠. 이제 정치적인 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김정은이 왜 김여정을 특사로 보냈을까요? 다급한 것 같았는데. 혹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핏줄밖에 없다. 뭐 정태근 의원 다른 생각 같은. 믿음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이 2박 3일 일정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략적인 목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전술적인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제재가 들어와 있고 미국이 군사 옵션을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환해야 되는 이제 그 전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북한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전술 운용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향후에 우리가 남북 관계 대북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본인의 시각이 보수적 우파든 좌파든 관계없이 지금 북한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인식의 갭을 좁혀 나가야지. 예.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극명한 건 뭐냐면 미국이 군사 옵션을 고려할 정도까지의 긴장 국면으로 갔다가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김여정을 내려보내고 김여정을 통해서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면 전환을 이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든 그동안 국면 전환 이뤘다고 보세요? 계기를 그렇죠. 만드는 거죠. 일단 지금 당장 미국에서 바로 군사 옵션을 계속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세게 얘기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지금 북미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제재 국면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 그 제재를 몇 가지 이제 균열을 시키는 작업들을 이번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 뛰어났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예전에 비해서.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한 효과를 극대화시키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고위급 회담이 4명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상은 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남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성권은 조평통 통해 가지고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남 사업에 또 1인자고.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을 사실은 선택을 해서 결국은 처음부터 이건 특사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샥 청와대에 가가지고 친서 비슷한 거를 쓱 들고 가가지고 특사다. 명백한 정부를 대표한 그 친서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그러는데 또 김여정 자체가 예. 또 우리나라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굉장히 다목적 카드, 절묘한 카드를 쓴 거죠. 근데 정동원 의원님, 예. 이게 이제 그 두 분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어느 이제 가치 판단 이런 걸 뛰어넘어서 북한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긴장하고 긴박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김용석 실장이 비공개 만찬에서 김여정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급히 내려올 줄 벼랑간 내려오게 될 줄 몰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제죠. 지금 몰려 있고 급하죠, 다급하죠. 그런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대북 제재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고 있고 또
또 미국이 정말 초강경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겁이 나죠.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아니 사실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긴장하고 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좀 움츠리게 하는 것은 사실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사일하고 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포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는 지금 일단 다급하지는 않죠. 모두가 미국이나 우리나 북한이나 일단은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다급하지 않아요. 왜 아니 그러냐면 일단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지금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연기한 시기가 3월 25일이거든요. 예. 패럴림픽이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평창이 끝난 다음에 바로 북미 간의 대화가 뭔가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다시 군사훈련으로 지금 북한이 이미 공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 7일 날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북한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전날 이미 얘기했죠. 했고 미국에서는 그 김여정이 들어오는 날 2월 9일 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NSC 국가안보회의죠. 안보회의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남북 관계가 핵 문제의 진전과 따로 놀 수가 없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이제 국면으로 만들어냈다. 일단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조금 여유롭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 삼자가 다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장윤전 기자가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4차례의 만남을 하고 고위급 회담 자체도 지금 거의 2시간 40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빨리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돼요. 미국에.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대북 특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사를 미국 특사로 보내서 실제로 미국이 지금 어떤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탁월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특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분이 나쁘지만 아베한테도 특사를 보내고 특사를 보내고 중국에도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6개국 정상들에게는 다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겠다. 뭐 최소 일단 급한 대로 미국은 최대한 빨리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럴 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 있어서의 견해차를 좁혀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남남 갈등을 조정하자. 특히 이제 벌써 이제 그 각 당에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정상회담은 핵 개발을 찬양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정의당에서는 그럼 대화하지 말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노회찬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큰 2가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남한의 재정당 특히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통합미래당 뭐 민평당 정의당까지 해서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따로라도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번에 김여정을 만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잘 해줄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선택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심각히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개회의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서 지금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이 국면을 보다 더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보수의 2 대표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국회를 들어가 계시죠? 아니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가셔야겠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정리를 잘해줬는데. 왜 그러세요? 외교안보 수석은 그 사람 자리를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사라기보다도 이럴 때는 정식 외교 라인을 활용해야죠. 근데 그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6개국인가 그 5개국에 특사 보냈잖아요. 그럴 정도로 긴박한 상황으로 보고 또 이번에 성과가 있었잖아요. 특사 보내는 것도. 자, 그런데 정도원 의원님.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하는데도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사촌형 지금 북에 계시잖아요. 저희 그 나이 드신 그 어르신이
야, 저렇게 절실하게 초청하는 거 보니까 한편은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여태까지는 우리가 정상회담 하자고 늘 그랬는데 예. 이제 처음으로 북쪽에서 먼저 초청에 이렇게, 응할까요? 초청에는 응하죠. 미국과 협의를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정상회담은 몰라도 네. 특사는 일단 정상회담. 정상회담 초청한 거. 정상회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일단 의제 설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일단 특사를 보내는 거는 이제 일단 가능하겠죠. 북한을 먼저 특사를 보내자. 그러니까 아하. 지금 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라고 했던 거는 나는 그걸 할 의지가 있는데 있다. 문제는 여건이 안 되면 못 한다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당신들하고 미국하고 해서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과정들이 지금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좀 세게 얘기했으면 하는 내용 중에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북에서 핵을 포기하는 민족적 결단을 내려야 구조화된다. 라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북한하고 대화가 어려우니까는 못 하셨겠지만 그 두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저는 그 우리 정부가 절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어느 그 인터뷰에서 정세현 장관이 뭐 빠르면 4월, 5월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저는 성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예, 그렇죠. 저는 빨라야 뭐 그 추석 때쯤 돼야 그리고 내년까지를 가고 그러면서 일단 그 카드를 오래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관리하는 것보다 실제로 과정을 정교하게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재뿌리는 얘기를 하면은 2002년에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처음으로 공동 입장을 했거든요. 남북한이. 그러고는 8개월 후에 이제 최초 핵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 고려할 때 진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 예를 들면 그 한미 양국 간의 공동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축소 내지 중단이 되려면 적어도 북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은 안 한다라는 전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라도 이미 나와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물밑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북한의 특사를 내보내기 전에 주요국들과 긴밀히 공조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특사가 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특사 보내지 말고 그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미국, 그렇죠? 일본 등등과는 일단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그 이번에 사실 거의 고위급 대표장이 4명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특사 딱 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특사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서훈 원장도 가고 임종석 실장도 가고 남북관계 대화를 제라는 정세영 장관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명균 장관 가고 그리고 어떻든 이게 주요 국가의 외교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뭐 강경화 장관도 가고 이렇게 해서 4분이 같이 가는 거죠. 꼭 굳이 그걸 한 분 딱 찍어가지고 다 맡기자. 가자. 그럼요. 북한에 갈 수 있는. 조명균, 강경화, 김종석, 임종석, 서훈. 어떻든 이번에 제일 역할을 많이 한 게 이제 뭐 서훈 원장이라는 거는 공지의 사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쪽 사람들 북한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이제 접촉을 했던 사람이 서훈 씨니까요. 서훈 원장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MB 정부 때도 서훈 원장 그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가 그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하고의 그 휴민트가 다 끊어졌죠. MB 정부 때 서훈 자르면서. 근데 서훈을 왜 잘랐냐면 MB를 뭐 비판했다 그래갖고 잘랐는데 누가 그렇게 모함을 서훈 원장 이번에 북한 가면 특활비를 좀 써도 될까요? 특활비 많이 써야죠. 그런 건 써도 됩니다. 특활비 쓰라고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특활비인데. 북한에 가서 특활비 쓸 때는 달러로 환전해야 되겠죠?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특활비는 특활비스럽게 써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근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점수. 네. 점수를 주신다면. 뭐 90점, 95점. 95점. 네, 잘했어요. 야, 역대 보수를 대표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95점 주곤 그렇다고 저한테 뭐 한 자리 달라는 소리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시험이 안 끝났어요. 지금. 그냥 중간 점수. 중간 점수가 어디 있어요? 시험 중간 결과. 가채점 해본 결과. 근데 저는 그래서 참 이 과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잘못해서 예를 들면 평창이 끝나자마자 뭐 훈련이 재개되고 또 무슨 대화가 빠그러들고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말짱 그리고 도루묵이 되는 거죠. 진짜 이제 무슨 뭐 그 빅터차가 날아가듯이 진짜 군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나 이러면 진짜 황당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계속 시험인 거예요. 계속 시험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 입시는 문제 시험이 계속 있어. 근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점수. 네. 점수를 주신다면. 뭐 90점, 95점. 95점. 네, 잘했어요. 야, 역대 보수를 대표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95점 주곤 그렇다고 저한테 뭐 한 자리 달라는 소리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자, 2, 3일 동안은 그냥 핫하게 대한민국을 달군 여인 김여정. 그 김여정 일행이 예.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난다면은 평창 올림픽을 흥행몰이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대성공했죠. 네, 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고맙죠. 이제 정치적인 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김정은이 왜 김여정을 특사로 보냈을까요? 다급한 것 같았는데.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핏줄밖에 없다. 뭐 정태근 의원 다른 생각 같은. 믿음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이 2박 3일 일정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략적인 목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전술적인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제재가 들어와 있고 미국이 군사 옵션을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환해야 되는 이제 그 전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북한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전술 운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향후에 우리가 남북 관계 대북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본인의 시각이 보수적 우파든 좌파든 관계없이 지금 북한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인식의 갭을 좁혀 나가야지. 예.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극명한 건 뭐냐면 미국이 군사 옵션을 고려할 정도까지의 긴장 국면으로 갔다가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김여정을 내려보내고 김여정을 통해서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면 전환을 이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든 그동안 국면 전환 이뤘다고 보세요? 계기를 그렇죠. 만드는 거죠. 일단 지금 당장 미국에서 바로 군사 옵션을 계속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세게 얘기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지금 북미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제재 국면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 그 제재를 몇 가지 이제 균열을 시키는 작업들을 이번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 뛰어났던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예전에 비해서.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한 효과를 극대화시키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고위급 회담이 4명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상은 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남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성권은 조평통 통해 가지고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남 사업의 또 1인자고.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을 사실은
선택을 해서 결국은 처음부터 이건 특사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샥 청와대에 가가지고 친서 비슷한 거를 쓱 들고 가가지고 아 특사다. 명백한 정부를 대표한 그 친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그러는데 또 김여정 자체가 예. 또 우리나라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굉장히 모호한, 다목적 카드, 절묘한 카드를 쓴 거죠. 근데 정동원 의원님 예. 이게 이제 그 두 분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어느 이제 가치 판단 이런 걸 뛰어넘어서 북한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긴장하고 긴박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김용석 실장이 비공개 만찬에서 김여정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급히 내려올 줄 벼랑간 내려오게 될 줄 몰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제죠. 지금 몰려 있고 급하죠, 다급하죠. 그런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대북 제재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정말 초강경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겁이 나죠.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아니 사실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긴장하고 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좀 움츠리게 하는 것은 사실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사일하고 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포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는 지금 일단 다급하지는 않죠. 모두가 미국이나 우리나 북한이나 일단은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다급하지 않아요. 왜 아니 그러냐면 일단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지금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연기한 시기가 3월 25일이거든요. 예. пар올림픽이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평창이 끝난 다음에 바로 북미 간의 대화가 뭔가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다시 군사훈련으로 지금 북한이 이미 공언을 한 게